자, 존싱. 이거를 봤는데 모델링은 문제는 없어 보이세요. 근데 야, 요런 것들은 사실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거면 이게 전체가 다 나오는 거면 이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여기서 사실 이 절반은 거의 안 보이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남기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하이폴리곤 작업할 때는 아무래도 뭐야 그 최대한으로 이제 뭐 많이 쓴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제 손맵 작업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시간 이제 학생들을 맡아서 가르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뭐 다 지우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조은 씨가 더 이제 잘 지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상 이제 원래 좀 안 보이는 부분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비치는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살린다는 건 조금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차라리 약간 더 밀어 넣는 방식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기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으세요.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요런 것들 굳이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살릴 필요 없이 절반만 남겨도 될 것 같다. 그것만 좀 조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V 쪽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우선 전체 자꾸 UV 하신 것 같은, 아닌가? 이게 요거랑 요거는 UV가 되나? 아니구나. 우선은, 우선은 전부 다 잡고 한번 다시 UV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뭐 특별하게, 이해하는 건데 뭐지? 음, 자, 그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나중에 그 그러니까 하이폴리곤 모델링에서는 이 개념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이폴리곤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금 하시고 있는 것대로 가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이폴리곤 개념이 아니라 지금처럼 로우 폴리곤으로 작업을 하실 때 개념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이 3D 물체를 이제 원래는 만들려고 하면은 2D에서는 원래 전개도 모양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그러니까 이 3D 오브젝트를 만드실 때는 원래는 요렇게 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3D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3D에서 이제 지금 존식 하고 있는 서브스탄스용 그러니까 서브스턴스용 자 서브스턴스용은 요렇게 피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겹치는 걸 별로 하면 안 돼요. 겹치는 거 안 됨. 왜 안 되냐고 하면 이게 이제 겹치게 되면 이 여기 텍처하고 여기 텍처가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브스탠스에서는 저도 서페에 들어가는 거 지브러시 한 거는 웬만하면 뭐 제가 겹치란 말을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손맵용은 그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보고 있으면 이쪽 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보이는 부분 쪽이랑 어차피 여기는 똑같은 그 면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겹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 그럼 여기랑 당연히 위에 있는 이 부분이겠죠. 그러면 궁금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육면 채면 한 개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자,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자, 손맵은 이제 가상의 빛이 있습니다.
가상의 빛은 자 이거는 무조건 공통입니다. 그 모든 오브젝트는 자 정면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오브젝트는 정면에서 45도 각도 그러니까 45도 그러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정면이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빛이 떨어진다는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면이고요. 정면 이게 측면 쪽입니다. 측면 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태양이 빛을 쏜 걸로 텍스처를 칠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위에 거는 그럼 빛이 받으니까 밝은 거고 어두운 쪽이면 여기는 어둡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리고 자 근데 이게 빛이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밝고 당연히 여기는 어두워야 되겠죠. 근데 그 게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 정면에서도 45도에서 빛이 떨어지지만 반대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에서 보면 반대쪽에서도 또 45도 각도에서 태양 그러니까 이게 주 태양이지만 얘가 똑같이 이제 보조 태양으로 해가지고 얘는 그림자는 들어가지 크게 영향은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체가 양방향에서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밝기하고 그러니까 여기 밝기하고 여기 밝기 그러니까 여기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는 당연히 여기는 밝겠죠. 그럼 여기가 제일 밝고 측면 쪽은 어쨌든 양면 측면 쪽은 빛의 강도가 같습니다. 같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밑에 부분은 원래 이제 이 밑에 부분 쪽은 원래라면 이제 가장 어두워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물체를 들어서 돌린다는 개념을 그러니까 들어서 돌린다는 개념이 없어요. 돌린다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걔는 거의 박아놓고 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밝기랑 여기 밝기는 사실은 같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만드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물체가 떠 있는 거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긴 한데 뭐 약간이라도 떠 있는데 이게 그런 거죠. 2층 사람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물체가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내가 밑에 여기가 보이는 거죠. 밑에서 위로 바라봤을 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위에서는 또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기를 어둡게 칠하면서 위쪽도 같이 어둡게 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어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손맵은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겹치는데 어떻게 겹치느냐? 빛의 방향을 항상 고려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빛 방향 고려해야 되고 반드시 자, 빛 방향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손맵은 서로 이제 그 뭐지? 그러니까 최적화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링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은 지워준다. 그리고 이제 겹치는 거, 아까 말했던 거,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본인이 지금 피셨는데, 자, 만약에 제가 이거를 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면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를 무조건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날개가 되겠죠. 잘못 잘린 게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우선은 면을 다 잡고 이렇게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렇게 날개 쪽 찢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쪽만 요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바닥 쪽 있는 자 여기 부분하고 이제 여기 부분이 서로 아래 위가 되겠죠. 자 그렇다라는 건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여기 잠깐만 자 여기 부분이 어쨌든 여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요거 두 개는 잡으시고 우선 브레이크로 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자 그거 한데 그 모양이 좀 다른 건 맞아요. 이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써도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겹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브레이크. 왜냐면 이게 모델링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좀 걸리긴 걸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조은 씨가 하신 것처럼 해도 저도 똑같이 아마 걸릴 거는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가 가장 크게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가장 크게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묘사를 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부분들이 어쨌든 얘네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가장 크게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요렇게 브레이크로 떼시고 여기도 브레이크로 떼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얘는 가장 크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요 친구들을 이제 여기 안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이제 자기가 만든 게 잘 모르겠다 하시면 체크 패턴을 반드시 열어보시고 요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모양이 정사각형 느낌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정사각형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나는 요게 조금 이렇게 좀 휘어진 게 좀 싫다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점을 잡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일자가 됩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누르셔가지고 우선은 일자로 맞추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물론 약간의 이제 이런 휘어짐 같은 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약간의 희생은 좀 가져가는 거죠. 약간은 이게 아마 좀 다르게 그려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두기는 두는데 근데 도도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일자로 그냥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예요. 퀵 트랜스폼의 요 친구입니다. 요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점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일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도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서 똑같은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그 말굽자석을 키시고 똑같은 곳에 이렇게 배치를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귀찮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자동 버튼이 있어서 그냥 바로 해주면 제일 좋긴 한데 그건 없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그거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게 겹칠 때 간혹 가다 보면 서로 막 침투하거나 넘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조금 하실 때
조심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저도 많이 한 편인데도 아직까지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메꿔 나가시면 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겹쳐주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나무보다 얘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묘사를 한다고 해도 얘는 나무보다 묘사가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도 굳이 그렇게 크게 배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얘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차라리 만약에 이렇게 남아있는 공간이 조금 아쉽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드신다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간에 만들어 주는 거죠. 에디트 폴리해서 예를 들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얘를 약간 더 요렇게, 얘를 약간 더 요렇게 가시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만약에 한다면 요거를 조금 더 권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모양이 좀 더 안 맞으면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하나 잡고 링으로 돌리신 다음에 컨넷으로 하나를 나누시고 그러면 중간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요렇게 중간을 요렇게 드래그해서 중간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두께는 본인이 보시고 이제 요렇게 조금씩 조율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보단 좀 더 조율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차라리 만약에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남아있는 공간들 있죠. 요런 것들은 미리 다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보이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남아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요런 애들을 하나를 뭐 당연히 반대쪽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측면 쪽에 넣으셔야 되고 이쪽으로 넣게 되면 겹칠 수가 없으니까
새롭게 하나 배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얘는 만약에 그대로 하신다라고 치면 피고 여기 이런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만약에 요런 애들이 만약에 뭐 양옆으로 두 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게 두 개가 될 거고, 그럼 그 남은 공간에다가 요런 애들을 배치해서 채색을 해주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보다, 만약에 제가 어, 한다면 이 친구는 어쨌든 당연히, 아이고야, 만약에 마주보고 있는 애는 이렇게 만약에 Y쪽으로 해서 카피를 해서 이 친구를 미러 모드로 카피를 해서 이 친구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배치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중간에다가 하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래서 조금 크게 들어가진 부분들은 그거 해야 되는구나. 에디터블 분리해서 자, 요렇게 조금 위치를 조절을 할 것 같아요. 하고 당연히 뭐 여기도 조금 조절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너무 똑같으면 또 반복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반복되는 건 또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개 정도 하고 약간 면을 나눠 주신 다음에 이건 좀 과했네요. 자, 과하지 않게끔 그냥 한 요 정도, 약간 요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보고 이건 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뭐 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시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나누시고 약간 꺾이는 듯한 느낌을 조금 주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언랩을 들어가서 이제 이쪽은 위치가 다르니까 빛에 박는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사 그게 같다고 하더라도 언랩은 다시 피시고 여기 안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간을 많이 남기는 건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무리 내가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별로 그 회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원래 꽉꽉 채워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뭐 이 이상은 어차피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아까 전에 겹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제가 나머지는 다 했으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넘어간 겁니다. 원래 이렇게 배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무리 그거라고 해도 공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굳이 크게 배치해야지라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아니면 어느 정도 묘사가 들어갈 까 같다 하시면 약간의 크게 배치하시는 건 괜찮지만 과도하게 크게 배치는 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입니다. 그 채색은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어, 해보신 다음에 저하고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